오늘은 가슴 재수술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가슴 수술 한 번 하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재수술 하려는 분들은 그동안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을까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아픔이 없도록 가슴 성형의 태가 임중혁 원장님을 모시고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얼굴 안 보는 성형외과 의사, 얼굴 아래만 보는 성형외과 의사 임중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가슴 재수술하면 시간과 비용도 문제지만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재수술을 고려했을지 쉽게 짐작이 안 가는데요. 주로 어떤 이유로 가슴 재수술을 상담하러 오시나요? 재수술의 이유는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요. 모든 수술과 연관돼서 생길 수 있는 염증, 피가 고이는 혈종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고요. 주변이랑 붙지 않는 보형물을 사용했을 때는 보형물로 아래로 떨어지는 흔히 말하는 밑빠짐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보형물의 위치 이상 현상이 요즘 상당히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형물의 위치 이상도 재수술의 원인이 되고요. 보형물을 둘러싼 캡슐이 두껍고 촉감이 떨어지는 구형구축, 이런 현상도 재수술의 원인이 많이 됩니다. 그 이외에 가슴에 비대칭이 너무 심하다든지 아니면 많이 마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형물이 많이 만져지고 쭈글쭈글하게 만져지는 리플링 현상들도 역시 재수술의 원인이 됩니다. 그럼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원인은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요즘 가장 많은 원인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형물의 위치 이상이 되겠습니다. 보형물이 너무 위에 위치한 경우에는 보형물의 아래쪽에 방을 터져서 내려줘야지 되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형물이 너무 아래로 내려가 있는 경우에는 밑에 방을 막아줘야지 되는데요. 겨드랑이로 통해서 안에 캡슐을 꼬매줄 수도 있고, 미선절개나 유륜절개를 통해서 방 아래쪽을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슴이 단단해지는 구형구축도 여전히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재수술은 흉터가 또 생길까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어떤가요, 원장님? 기본적인 원칙은 첫 수술을 했던 흉터를 이용을 해서 수술 진행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고요. 아주 극히 제한된 경우에는 첫 수술이 겨드랑이로 한 경우에 겨드랑이로 재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아주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럼 구형구축도 단계별로 나눠 있던데 어떻게 나누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실은 구형구축의 단계가 있다기보다는 가슴 촉감이 단단한 정도의 단계를 나누게 되고요. 1단계는 그냥 우리가 만졌을 때 보형물이 있다 라고 느끼는 게 1단계가 되겠고요. 2단계는 보형물의 느낌이 좀 또렷하게 나는 경우가 2단계, 3단계는 보형물의 느낌이 또렷하게 단단하게 나면서 형태 변화가 와서 약간 공 모양처럼 좀 둥글게 뽕긋하게 되는 게 3단계, 4단계는 더 진행이 되어서 오그라드는 통증이 느끼는 걸 4단계라고 하고, 임상적으로는 3단계 이상부터 구형구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요즘은 촉감에 대한 기대치들이 상당히 높아져서 이 단단한 정도 2단계만 돼도 재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훨씬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가슴 재수술을 할 때 캡슐 제거, 피막 제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대체 피막이 무엇이고 또 100% 제거는 힘들다고 하는데 이것을 꼭 제거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형구축이 온 경우에는 보형물 주변으로 형성되는 흉살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상적인 경우에도 이 보형물을 둘러싼 흉살이 형성이 되는데요. 그걸 우리가 피막 혹은 캡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구형구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 피막, 캡슐이 두껍고 딱딱해진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형구축이 온 경우에는 이 캡슐을 완전히 제거를 하거나 캡슐 위로 새로운 스페이스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나라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가슴의 조직량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보형물이 들어가는 위치를 대흉근이라고 하는 근육 위보다는 근육 아래로 위치하게 되죠. 흔히 이중평면법이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앞쪽에 캡슐은 비교적 잘 방리가 되는데 바닥 쪽에 있는 캡슐이 갈비뼈에 딱 붙어서 그 부위가 완벽하게 제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위는 가능한 한 100% 꼼꼼하게 제거를 하는 방향으로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럼 가슴 재수술은 첫 수술 후 언제 가능하고 회복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요. 특히 외국인 환자분들께서 아무래도 장기간 치료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첫 수술을 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피막 혹은 캡슐이 안정화되는데 최소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수술은 아주 염증이 심하게 진행된다든지 이러한 아주 급박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재수술을 하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수술 후에 회복 기간은
어떤 종류의 재수술이냐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단순히 크기 불만족에 의한 보형물 교체의 경우에는 한 2, 3일 정도면은 바로 일상생활이 완전히 가능할 정도로 짧고요. 피막 제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슴 밑선이 많이 떨어져서 이걸 좀 올려서 밑선을 단단히 꼬매줘야지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한 일주일 정도는 지나야지 편안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요. 격렬한 운동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지 됩니다. 그럼 무조건 일주일 지나야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드리는 거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가슴 수술 후 불만족 또는 부작용을 겪으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요. 첫 수술에 원치 않는 결과를 얻으셔서 상당히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수술에 대한 아주 뼈아픈 기억 때문에 재수술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런 만큼 재수술은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지 되고요.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에 어떤 방향으로 수술하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을 한 이후에 결정을 하셔야지 두 번 다시 고민하거나 마음 아픈 일이 없게 되겠습니다. 네, 저도 더 이상의 재수술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가슴 재수술은 정말 고난이도 수술이에요. 그런 만큼 정말 내 몸을 맡길 수 있는 의료진을 만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성형, 아름다운 가슴을 위해 힘써주실 가슴 성형의 대가 임중혁 대표 원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다음번에 또 다른 궁금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궁금사항 있으면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